훈기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우리 각자 안에 숨겨진 세계가 존재하며 그곳이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표면 너머를 바라보도록 부드럽게 우리를 부르는 목소리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를 분산시키고 우리 자신이 아닌 외부에서 답을 찾도록 유도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융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멈추고 안으로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갈등을 느끼고 있거나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의 순환에 갇혀 있거나 충족되지 않는 관계 속에 있거나 의미가 없는 듯한 일상에 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융에 따르면 이는 우리가 스스로를 듣는 방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내면의 일부는 우리가 갈망하는 답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절은 우리의 감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정, 관계, 그리고 심지어 건강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진정한 도전은 외부에서 발생하는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우리가 무시해온 것에 맞서는 것입니다. 칼 융은 이 과정을 그림자 통합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우리가 억압해온 자신의 일부, 즉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나 직면하기 두려운 두려움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입니다. 마치 방출해야 할 에너지가 누적된 것처럼 이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은 우리의 취약성, 실수,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 우리의 책임을 마주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특정 순간에 이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루가 끝날 때 느끼는 공허함, 특정 사람들과 상호작용한 후에 느끼는 피로감, 혹은 삶의 어떤 것을 바꾸려 할 때 항상 느끼는 저항감 등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신의 변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융은 무의식이 말이 아닌 상징과 감정을 통해 소통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멈추고 듣기 시작해야 비로소 해독할 수 있는 비밀 언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감각을 무시할 때마다 우리는 점점 더 우리 자신과 단절되어 가며 이 단절은 우리가 매일 의식하지 못한 채 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짐처럼 쌓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필요를 우선시하고 그것이 옳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친절의 행위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감정적 삶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우선시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칼 융은 자기 사랑이 온전하고 진정한 삶을 살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여겼습니다. 자기 사랑은 진부한 말이나 빈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깊이 헌신하는 행동이며 자신의 존재를 존중하는 행동입니다. 즉, 한계를 설정하고 자신과 공명하지 않는 것에 아니요 라고 말하며 무엇보다도 진정한 자신이 되기 위해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면이나 외면디 프리텐션스 없이 말입니다. 융은 우리가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을 허락할 때만이 우리가 갈망하는 정서적 균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것을 내려놓는 것을 포함합니다. 때로는 이는 더 이상 우리의 본질과 맞지 않는 사람들, 습관 또는 심지어 꿈을 놓아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삶이 정원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잡초가 자라도록 두면 그것들은 꽃들이 피어나기 위해 필요한 영양분을 소비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독성 관계, 자기 파괴적인 패턴 또는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허용하면 우리의 진정한 본질이 빛나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잡초를 놓아주는 것은 용기의 행동이자 신뢰의 행동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새롭고 더 나은 것이 자라날 공간을 만들고 있다는 것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러한 집착을 떨쳐내는 과정은 항상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일부는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부르거나 자신을 우선시한다는 이유로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융의 가장 강력한 교훈이 들어옵니다. 외부 세계는 항상 우리의 내면 세계를 반영합니다. 당신 안에 평화와 명료함이 있다면 당신이 끌어당기는 관계와 경험도 그것을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길에 대해 누구에게도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을 우선시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결단력 있게 그 길을 걸으면 됩니다. 그러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변화하고 시각이 확대되며 이전에 장애물만 보였던 곳에서 기회를 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마치 우주가 당신이 자신을 돌보기로 결심한 것에 반응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윤근 이를 동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순간, 마치 당신을 위해 작용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동시성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결과입니다. 변화는 즉각적이지 않을 것이며 항상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자주 자신에게 의문을 품거나 정말로 그럴 가치가 있는지를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진정성으로 나아가는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더 풍요로운 삶에 가까워지게 할 것입니다. 융은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목적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고통이 용기로 맞닥뜨려졌을 때 그것은 우리 진화를 위한 다리로 변모합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반성해 보도록 초대합니다. 당신이 무시해온 자신 안에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다른 사람들을 우선하기 위해 뒤로 미뤄둔 감정, 꿈, 필요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당신이 자신을 듣고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주는 용기를 낸다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당신 안에 존재하는 거대한 잠재력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당신이 이러한 내면의 신호를 듣기 시작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게 되면 깊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치 항상 닫혀 있었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여 당신이 이전에 경험해 본 적 없는 빛이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 빛은 당신의 진실이며 항상 그곳에 있었던 당신의 진정한 모습이지만 외부 세계의 요구 때문에 잊혀졌을지도 모릅니다. 칼 융은 무의식이 단순히 트라우마와 두려움이 숨는 곳이 아니라 무한한 지혜의 원천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안에는 당신이 이미 질문했던 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왜 특정한 사람들이 내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처럼 느껴질까? 왜 같은 패턴이 관계에서 반복될까? 왜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전진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 이러한 답은 당신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내면에 있으며 당신이 찾을 용기를 가진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어떤 사람들, 상황 또는 장소가 당신에게 강렬한 감정, 예를 들어 분노나 슬픔 혹은 공허함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융은 이러한 경험이 결국 당신 자신의 그림자 반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로 당신이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 하는 이미지에 맞지 않아 억압한 그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비밀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적이 아닙니다. 마스터입니다. 이 감정들은 당신의 어떤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를 보여주며 어떤 상처를 치유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통합하는 과정은 그리 편안하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당신이 자신에게 가혹하게 정직해야 하며 판단 없이 거울을 바라보고 자신을 이루는 모든 부분, 심지어 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까지 수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전부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당신의 삶에서 운명으로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이 부정하거나 직면하기를 피하는 모든 것은 당신이 마침내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할 때까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속 등장할 것입니다. 잠시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돌로 가득 찬 배낭을 메고 있다고. 각 돌은 억눌린 감정,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 또는 당신이 놓아주기를 거부하는 독성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 배낭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겁고 당신의 발전 능력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배낭을 열고 각 돌을 살펴보고 더 이상 짊어질 필요가 없는 돌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놓아주는 행위는 해방적이면서도 동시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놓아주기는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겪었던 것에서 배우고 유용한 것은 활용하고 지금의 당신과 더 이상 공명하지 않는 것은 놓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기 사랑의 행위이며 당신이 더 나은 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걸 무의식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할 때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변화하고 그와 함께 당신의 현실도 변하게 됩니다. 윤근 외부 세계가 우리의 내부 세계를 반영한다고 강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내면을 변화시키면 외부는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됩니다. 아마도 당신은 스스로를 우선시하기로 결정하면서 몇몇 사람이나 상황이 당신의 삶에서 사라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정렬입니다. 당신의 진실과 조화되지 않는 관계와 상황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할 때 그것은 아플 수 있지만 새로운 것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당신이 나아가면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올바른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영감을 주고 지지하는 관계, 이전에는 불가능하게 보였던 경험들이 이제 더 쉽게 당신의 삶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이 윤기 말했던 동시성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순간에 일어난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우선시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이 충분하지 않다, 사랑이나 성공을 받을 자격이 없다, 타협해야 한다고 말하는 그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윤근 이 목소리를 내면의 비판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수년간 타인의 기대, 비판, 실패로 형성된 우리의 정신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이 목소리는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메아리에 불과하며 당신은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십시오. 자신을 연민으로 대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자신의 결정에 더 많은 신뢰를 가지게 되고 선택에 대한 확신을 느끼게 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정말로 영감을 주는 삶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믿게 됩니다. 당신은 행복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자신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자신을 우선시하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을 실망시켜야 하더라도 행복할 수 있는 허락을 자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투쟁이 아니라 자기 발견, 성장, 그리고 연결의 여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온전하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며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을 뒤로 하고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융의 유산입니다. 스스로를 아는 초대, 당신이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이 길을 걷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진정한 자아 사회 내에서의 역할이나 전하려고 하는 이미지가 아닌 항상 거기 있었던 독특하고 소중한 존재, 즉 진정한 자신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진정성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같은 것을 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신을 기억하기 시작할 때 내면에서 무언가가 깨어납니다. 긴 꿈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모든 것이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이 깨어남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자기 탐구의 작은 행위들, 우선순위를 두고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매 결정이 쌓이며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개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은 사회적 기대, 자신이 지니고 있는 가면, 당신을 형성해온 외부의 영향들 너머의 진정한 자신이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직선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종종 그것은 미로처럼 느껴집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다가 두 걸음 뒤로 물러나고 때때로 완전히 길을 잃은 것처럼 느낍니다. 그렇지만 최악의 혼란 속에서도 당신은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각 단계는 당신을 본래의 본질에 더 가까워지게 합니다. 당신은 외부 세계의 저항뿐만 아니라 파밀리얼한 것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자신으로부터 저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파밀리얼함이 당신에게 최선이 아닐지라도 말이죠. 정신은 익숙한 것에 집착하는 자연스러운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는 두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미지의 영역을 넘어서야만 우리가 찾고 있던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윤근 우리의 가장 큰 변화는 불확실성이 가장 클 때, 즉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뒤로 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해야 할 때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여정이 깊이 개인적이지만 동시에 보편적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순간 자신의 그림자, 의심, 두려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유된 투쟁 속에서 우리는 인류 경험의 가장 깊은 수준에서 서로를 연결해주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은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통합이 필요한 자기의 일부분과 싸우는 것입니다. 융근 그림자가 적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듣는 법을 알면 동맹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강렬한 감정, 과잉 반응, 반복되는 갈등은 모두 겉보기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초대하는 신호입니다. 이런 순간에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무언가를 무시하고 있진 않은가? 내 이야기의 어떤 부분이 인식되어야 하는가?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것은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해방으로 이끌어줍니다. 억눌렸던 것을 마주하면 당신은 생각했던 것만큼 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고통을 견디고 그것을 처리하며 당신을 강하게 하는 어떤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신은 자신의 힘을 회복하게 됩니다. 더 이상 외부에서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모든 필요를 내면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변혁은 당신이 답이 밖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발생합니다. 잘 되지 않았던 관계,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일, 도달할 수 없다고 느꼈던 목표. 이 모든 것은 실패가 아니라 당신이 자신에 대해 배워야 할 것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융은 우리가 겪는 각 경험은 아무리 아프더라도 목적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성장하고 발전하며 진정한 자에 더 가까워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장한다는 것은 더 이상 도전을 겪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생은 항상 새로운 교훈, 새로운 장애물, 그리고 계속 배울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을 우선시하고 자신을 듣고 자신의 직감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때 이러한 도전들은 약함이 아닌 힘의 자리에서 다루어집니다. 이는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지만 더 이상 당신을 마비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면의 목소리인 직감은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윤근 그것을 통해 무의식이 우리 영혼의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외부의 답을 찾는 대신 자신을 의심하도록 가르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직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반항적이고 자기 사랑의 행위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우선시할 때마다 당신은 직감과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이전에는 간과했던 것들, 감정, 끈질긴 생각, 갑자기 떠오르는 감정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이 올바른 길을 걷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호를 듣는 법을 배우면 당신이 눈을 감고 걷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부에 항상 당신을 믿기를 기다리고 있는 나침반이 있습니다. 당신이 직감을 신뢰하고 이러한 내면의 메시지를 따라갈 때 당신의 삶을 경험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합니다. 이전에 복잡했던 결정들은 더 명확하게 흐르고 당신이 찾고 있던 기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자신과 더 깊은 연결을 느낍니다. 이 연결은 외부에서 찾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곳에 있었고 당신이 그것을 인식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근, 우리가 키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이를 잊기 쉽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고 부여된 틀에 맞추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서 드물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충족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이러한 질문은 단순하지만 그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완전함은 완벽에서도 타인의 승인에서도 찾아지지 않으며 진정성에서 찾아집니다. 진정성이란 우리가 선호하는 모든 부분을 포함해 자신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자 속에 숨겨진 부분, 윤기 말한 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그림자의 각 부분은 교훈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지혜의 조각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지혜에 접근하려면 용기와 호기심을 가지고 내면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마도 당신은 분노, 슬픔, 죄책감과 같은 특정 감정들을 피하거나 억압해야 할 것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은 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메신저입니다. 그것들은 우리 안에 무언가가 주목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분노는 당신의 경계가 침범당했음을 나타낼 수 있고, 슬픔은 당신이 잃어버린 것의 가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드러낼 수 있으며, 죄책감은 당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더 깊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윤근 이러한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들을 무시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선순위를 정하기로 결정하면 그 이야기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통제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동맹으로 보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정서적 치유에 필수적입니다. 당신은 느끼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해 치유할 수 없지만 판단이나 저항 없이 감정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면 당신 안에서 뭔가가 해방됩니다. 감정의 해방은 즉각적인 행동이 아니라 시간과 인내를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수년간 쌓인 감정과 경험의 여러 층이 있으며 각 층은 신중하게 탐구될 가치가 있습니다. 때때로 이 과정은 불편하거나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매우 회복적인 경험입니다. 당신이 감정을 피하는 대신 마주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진정성을 향한 한 걸음을 더 나아갑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또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윤근 우리의 경계가 우리의 에너지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반영한다고 믿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경계를 초과하도록 방치할 때마다 당신은 무의식에 당신의 필요가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당신이 단호하고 사랑으로 아니요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면 당신은 자신의 본질과 조화롭게 살아갈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경계는 사람들을 배제하기 위한 벽이 아니라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정서적 웰빙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이것은 특히 다른 사람의 필요를 자신의 필요보다 우선시하는 것에 익숙할 때 도전적일 수 있지만 이는 자기 사랑의 필수적인 행위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은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거나 무심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갈 상태가 아닌 풍요로운 상태에서 돌보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평화가 이루어지면 타인에게 더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융은 우리가 진정할 때만 진정한 연결을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진정성에서 꽃피우는 관계는 깊고 의미가 있으며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서 몇몇 관계가 변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어떤 관계는 강화되고 어떤 관계는 해체됩니다. 이것은 아플 수 있지만 또한 필요합니다. 당신의 진리에 일치하는 사람들은 남아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당신의 진화의 일부입니다. 자신을 우선시함으로써 가장 강력한 점은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우선시하도록 영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성에서 살아가려는 용기는 도미노 효과를 일으킵니다. 당신 주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질문하며 자신의 진리를 찾고 본질에 가까워지기 위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진정성의 힘입니다. 진정성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의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당신의 감정적 안녕을 우선시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포용하며 그늘에 맞서기로 결심할 때 당신은 자신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의 삶에서도 깊은 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길은 쉽지 않지만 보상은 엄청납니다. 당신은 에너지, 명확성, 목적을 회복하고 진정한 자신을 반영하는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칼 융은 진정한 변화는 도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자신을 우선시함으로써 당신은 더 이상 당신과 조화되지 않는 것을 뒤로할 수 있는 허락을 주고 더 진정한 관계를 구축하며 풍요로운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에게만 주는 선물이 아니라 세상에 주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진리에서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도 같은 방식으로 영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을 상상해 보세요. 아마도 당신의 주변에 누군가는 자신의 그늘과 싸우고 있고 이해할 수 없는 패턴에 갇혀 있거나 자신과 단절된 느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콘텐츠는 여러분이 자신의 치유와 자기 발견의 길을 시작하게 만드는 불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 사명의 일원이 되어 주시기를 초대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이 영상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와 공유해 주세요.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융의 아이디어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는 자신을 우선시하고 치유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할 의향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이 콘텐츠와 상호작용할 때마다 댓글을 달거나 공유하거나 채널을 구독함으로써 이 메시지가 더 멀리 전파되고 도움이 필요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벨을 활성화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함께 우리는 성찰, 자기인식, 진정성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삶과 우리가 공유하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의 시작입니다. 삶이 여러분에게 누구인지 기억하고 진실에 따라 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변화는 여러분 안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